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아는 형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미술 선생님이 계신데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뵈러 같이 가게 됐는데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60대신데 평생을 싱글로 혼자 사셨고요. 그리고 자기 작품 활동하시면서 미술 교실도 운영하시고 계신데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다가 아담하고 이쁜 마당 있는 집을 지으셨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계시고요. 그래서 갤러리랑 카페랑 작가 활동 그리고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바쁘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제가 그걸 여쭤봤었어요. 평생 지금까지 혼자 사셨는데 60여 년을 어떤 느낌이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쉬운 거나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었냐고 여쭤보니까 딱 한 개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좋다고 했는데 딱 한 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였냐고 하니까 여자로서 혼자 살 때 집 수리나 뭔가 수리할 일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할 때 자기가 직접 하기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수리 관련해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 당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더 비싸게 돈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지만 아무튼 60여 년을 여자로서 혼자 살아오면서 겪으신 거니까 굉장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는 틀림없거든요. 여자 혼자니까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수리할 때나 견적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쪽이라면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유학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많이 배우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대부분은 이 말이란 게 통하잖아요. 논리라는 게 통하고 그래서 억울할 일을 당할 일이 없는데 이 수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게 너무 불편했다고 그거 하나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제 또래 지금 40대 아니면 더 후배 세대 20대 30대 분들이 여자로서 앞으로도 혼자 만약에 사실 분이 계시다면 혹은 지금 같이 살지만 나중에 혼자 살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어떤 수리 부분에서 상대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요즘 세대와 많이 틀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건축과 관련된 어떤 수리든 아니면 건축이든 이 견적내는 부분도 굉장히 컴퓨터처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고객들과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인생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신 것 같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아무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산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힘들거나 하진 않았냐고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든 거는 많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 얘기가 살짝 나왔고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디저트도 먹으러 가고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깊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도 명상을 꽤 오래 하셨고요. 명상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명상 아침마다 명상하니까 참 좋다고 자기 집에 아지트가 있는데 그 아지트에 지금 살고 있는 나이가 어린 친구분이 계시대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인연이라고 하시면서 그분도 인도도 다녀오고 절에도 들어갔다 오고 스피리추얼한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딥한 경험들도 같이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명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몸의 모든 원자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쪼개져 갖고 자기가 분해되면서 사물에 섞여 들어가고 그 섞여 들어간 상태에서 원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간 형은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대충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들도 많이 했고 더 신비롭고 이상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고 재밌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 경험을 직접 하신 분이라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템플 스테이를 하러 내려가셨대요. 지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는데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법정 스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대요. 제가 좀 깜짝 놀랐죠. 제가 법정 스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이 30대인가?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잖아요. 30대니까 지금 60대니까요. 그때 그 법정 스님이 계신 절에 템플스테이 비슷하게 좀 내려가 계신 적이 있었대요. 장기간. 그때 그 스님들의 스케줄이랑 비슷하게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아무래도 채식을 계속 해오시던 게 아니어서 채식을 갑작스럽게 좀 길게 이어가니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대놓고 뭐 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외출도 되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짜장면으로 타협을 보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셔서 짜장면을 드시면서 그 안에 이제 고기 덩어리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위로를 하시고 절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가 밤이었대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법정 스님이랑 딱 마주치게 됐대요. 법정 스님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셔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고기를 대놓고 먹을 수가 없어서 짜장면 먹으면서 참았다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렇게 씩 웃으시더니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어디 주방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시더니 참기름을 한 병 주시더래요. 그래서 고기를 계속 드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기를 중단을 해야 되니까 아마 힘드실 것 같다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때마다 이 참기름 한 숟갈씩 드시라고 하시면서 참기름을 주셨대요. 아, 저도 그 참기름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그날 나누다가 그 절에 언덕이 있는데 밤 몇 시에 이 언덕으로 좀 올라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일까 궁금해 하다가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법정 스님이 거기 미리 계시더래요. 그래서 스님 왔습니다 했더니 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데 밤인데 시골인데 산속에 있는 절이고 귀를 기울여봤자 뭐 풀벌레 소리 뭐 그런 것만 들리죠.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풀벌레 소리 뭐 그런 거 들린다고.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 안 들리냐고 여쭤보셨대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내일도 또 올라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또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그랬더니 같은 질문 하시고 또 똑같이 대답하고 그래도 며칠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이 찌지직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아 이제 듣게 되셨네요 하고 대답해 주셨대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달맞이꽃이 꽃봉오리를 이렇게 여는 소리였대요. 달맞이꽃이라는 꽃은 이름처럼 이렇게 밤에 달빛이 있을 때 꽃망울을 여나봐요. 저도 이제 전혀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밤에 이렇게 조용히 달맞이꽃이 있는 곳에서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꽃잎이 열릴 때 뭔가의 소리가 들린대요.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연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마음을 항상 키워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부러워. 직접 만나서 그 얘기 들었어. 저도 듣고 싶은데 아무튼 그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셨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지금 집에 다른 분이랑 같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템플스테이 내려가신 분이요. 그분이 이 선생님의 아지트에 지금 머무르고 계신데 그 아지트를 제가 찍어봤어요. 근데 아지트가 너무 이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남쪽에 가서 여행 중이거든요. 우와 방 진짜 좋다 여기. 그래서 그 친구 여기서 가끔 가다 와서 잘 때 여기서 자요. 와 형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와. 여기서 공부하면 걔는 진짜 오면 공부하더라. 와 진짜 좋다. 너무 좋죠. 어우 걔는 아침에 나와서 나 8시 몇 분에 나서 마당 청소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 선생님 근데 여기 너무 공간이 너무 이쁘네요. 예쁘죠? 여기 빌려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와 여기는 진짜 너무 여기 이뻐요. 한 달만 빌려주세요. 책 좀 쓰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이제 태국인 친구인데요. 갑작스럽게 술 먹고 수영장에서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친구랑 정말 친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태국의 어떤 섬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저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친구인데 통화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집안이 돈이 되게 많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일단 이 친구 죽음과 관련해서는요, 이 친구가 그렇게 사고사로 죽었잖아요. 이 친구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또 조금 전에 자기 친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을 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해서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집안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꺾이는 느낌,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의 가족 중에서는 또 다른 남동생 한 명만 남아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동생 빼고는 식구가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 친척들이 예전부터 하이에나처럼 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 친구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알코올 중독처럼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저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네요. 제가 40여 년을 살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삶의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이게 계속 타고 좋은 일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좋은 쪽에 중력을 타니까 좋은 쪽에 일이 계속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지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 들어올 때는 또 그쪽 중력을 타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좋은 일도 마찬가지, 나쁜 일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는 자기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버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그런 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분명히 그게 가라앉는 시점이 와요. 계속 좋은 일이 평생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밀물썰물처럼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근데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들어오다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꺾일 때가 오잖아요.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일수록 오히려 되게 겸손해서 중도를 잘 지켜야 되는 것 같고요. 좋은 일은 그나마 괜찮아. 좋은 일의 파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나쁜 일의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는 정말 정신 못 차려요. 여기서 파도 쳐맞고 저쪽에서 쳐맞고 하다 보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질 때 그거를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다시 보완하고 그것을 다시 보충해 보려고, 메워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마저도 또 더 큰 파도가 덮쳐버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험들, 아마 제 나이 정도 40여 년 정도 아마 보내신 분들은 한두 번씩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좋은 일은 그냥 놔두고 일단 나쁜 일이 계속 그렇게 벌어질 때는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서렌더 모드로 가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하나 벌어지면 그것을 메워보려고 더 자기를 쥐어짜고 그것을 구멍을 메꾸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려놓고 파도에 이렇게 몸을 좀 맡기는 듯한 느낌의 그런 스타일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도 70대 분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던지시더라고요. 뭘 해서 계속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잘 안 되면, 그게 운과 관련해서 안 되면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완벽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흐름이 그렇게 안 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다른 일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벌어질 때는 뭘 벌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분은 명상이나 이런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인생을 통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흐름을. 그래서 제 친구도 그쪽 흐름을 타버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물론 죽음에 관련해서는 저는 완전히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나 내 노력과 관련 없이 전체의 이 바깥의 흐름이 잘못돼서 자꾸만 내가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흐름의 파도들이 지나갈 때까지는 좀 나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내어 맡기는 그런 식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알게 되네요. 그 부분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스타시드 라디오 마무리할 때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한 주만큼 우리가 삶을 소비했고요. 한 주만큼 죽음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한 주도 다들 안심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 별의 먼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름으로 당신이 온다 해도 나는 당신을 안다. 몇 세기가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느낄 수 있다. 지상의 모래와 별의 먼지 사이 어딘가 매번의 충돌과 생성을 통해 당신과 나의 파동이 울려 퍼지고 있기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소유했던 것들과 기억들을 두고 간다.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만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것.